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이 서민금융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그리고 세탁업과 관련이 있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이 두 가지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내 연구단체 네.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던데요. 네, 네. 평소에도 이 서민금융기관 많이 도와줘야 되고 소상공인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서민 경제가 어렵고 네. 또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민 경제가 나아질 것인가? 네. 그러려면은 서민들이 이 금융을 네.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제1은행권인 은행이 아니라 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네. 네. 저축은행 이런 기관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서민금융기관이 발전하고 그렇게 해야 서민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민금융 활성화, 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오늘 바로 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을 내시게 된 이제 배경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기존 현행법에서 뭔가 미진한 면이 있어서 이거 고쳐보자 하셨을 텐데. 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네. 신협, 농수, 축협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에 비해서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4가지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네. 우선 그런 기관이 이익을 낼 때 그 네. 법인세를 다른 기업보다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법인세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네. 또 새마을금고 신협에 저축을 하면은 네네. 3천만 원까지 네. 이자에 대해서 다른 경우에는 14%의 이자 소득세가 붙는데 네. 그 새마을금고 신협에 예금을 하면 네.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면세해주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그 세제 지원이 이 일몰제로 돼 있어서 3년마다 이렇게 그걸 연장하지 않으면 아하. 그게 이제 폐지가 되는 그렇군요. 그런 지금 입법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그 세제 지원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수축협, 우리 서민금융권이라는 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네. 근데 간혹 보면은 무슨 금융사고를 일어난 것들을 네, 네, 보면은 이상하게 이제 다는 아니지만 네. 이런 그 서민금융권에서 어떤 네. 자잘한 금융사고들이 일어나서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불안한 면이 있었고 네. 혹시 내부 기강이 좀 해이해졌던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혜택도 받고 하면 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네. 이참에 지원을 해준다 하시니 네. 여기를 이용하면은 지금 3천만 원의 이자 소득 내지 않아도 되고 하는 네. 것들 포함해서 좀 더 어떤 두드러진 특징과 혜택이 있을지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금융기관에 예금을 네. 하면 이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 이자가 이자 소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 이상 되면 내죠? 네, 네. 2천만 원 예. 이상 이제 그 예금했을 때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물리고 네. 종합소득세를 또 그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종합소득세 이제 대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서민금융기관에 그 예금한 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에도 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소득세에서도 예. 빠지고 네. 또 직접 또 이자에 대한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예. 예금자에게 혜택이 가죠. 그래서 네.
그런 제도 덕분에 네. 새마을금고 신협이 지난 10여 년 동안에 자산이 2배, 3배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지금 자산 규모가 110조 정도 됐고 예. 신협도 한 5, 60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규모가 예. 100조 또 예. 60조로 이렇게 많이 커져서 네네. 그걸 가지고 많은 그 서민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예, 그런 예. 계기가 된 네.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았는데 네. 몇 가지 일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참에 이런 부분은 괜찮구나, 나도 해보면 네. 직하구나라는 네.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 중에 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대출을 부실 대출을 예. 해서 예. 그게 이제 그 재정 그 금융기관의 위험한 네. 금융기관이다. 네. 그런 인식을 네.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도덕적인 그런 거라든지 그 네. 금융 사고를 예. 철저히 지금 예방을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고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서민금융기관은 말씀하신 딱 거기입니까? 그 새마을금고, 네. 농협, 농수축협, 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저축은행까지. 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동안 시행해왔던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세금 감면 혜택을 이제 계속 연장해주자는 것이 골자인데 아까는 3년마다 이게 일몰제라서 네. 다시 연장하고 네. 다시 연장해야 하고 네, 해야 네. 된다는 말씀 네, 네.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개정 발의하신 4가지 네. 조세특례 제한법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간추해 네, 주십시오. 지금 이제 네. 그 4가지 세제 지원하는 사항이 뭐냐면 네네. 첫째는 그 기관 자체에 대한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10%또 22% 이렇게 아하. 하고 있는데 예. 서민금융기관은 9%로 단일 세목으로 해서 제한하고 네.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출을 받을 때 네. 인지를 붙이는데 네. 그 인지세도 지금 면제하고 아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출자를 또 하게 되는데 네. 출자를 하면 거기에 배당을 받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배당금, 이자, 네. 인지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서민금융기관에 아하. 예금을 하고 있고 그 네. 예금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이제 100조 이상의 그런 서민금융기관이 이렇게 성장을 했군요. 성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1금융권에서는 참 좀 시샘 좀 하겠는데요. 네. 네. 자, 이제 특히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8개 특수조합에 대한 배당금, 손금 인정 네. 특례 제도가 네.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너무 네. 어렵습니다. 네, 그거 배당금, 손금 인정 특례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네.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서민금융기관은 네. 출자자가 은행은 많은 그 외국계에서도 이제 주주들도 있고 네네. 또 그런데 이 서민금융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주인이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민들이 예. 출자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출자한 분들에게 배당금을 주는데 그 배당금을 그 금융기관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손금이 뭔가요? 손금이라는 건 이제 이 비용이다 이거죠. 비용 처리를 할 때. 네네. 그 배당 준 거는 이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네네. 손해로 그렇게 해서 그 기관에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를 낼 때 네. 그걸 손금 처리, 비용 처리를 하니까 법인세가 그만큼 줄어든다 네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그 일반 금융권에서는 이제 주주들이 네. 서민이 아니라 네, 네, 뭐 네. 대기업도 될 수 네, 네, 있고 네, 네, 네.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은 그동안 법인세, 혜택이 없었던 손금 거군요. 인정이 안 되죠. 안 되니까. 네, 네, 네. 그렇구나. 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최근에
어려운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너무 서민 경제가 어렵고 네, 네. 특히 이제 영세 상인들이 이 정도로 어려웠던 거 IMF 때도 이 네.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하실 네, 정도인데 네, 네. 서민 경제 활성화에는 어떤 네. 효과가 있을지 전망해 네, 주세요. 지금 이제 서민들이 네. 이제 돈을 필요한데 여러 가지 그 은행에다가 네. 대출을 받으려면 그 문턱이 굉장히 높다. 높죠. 그런 걸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더 손쉽게 네. 대출 받을 수 있고 그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은행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네. 이 새마을금고 신협은 조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출 받기가 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관이 많이 발전하면 네네. 대출도 좀 용이하게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런 데서 대출 못 받으면은 결국은 이제 대부업에 그렇죠. 거기는 이자가 30% 이상 막 어마어마하죠. 비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민금융기관은 은행보다는 한 1~2% 더 비쌉니다. 네네. 이자가. 네.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 대출을 쉽게 받아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나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네. 사업하는 자금을 네. 융통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민금융이 많이 발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서민금융기관은 이익이 났을 때 네. 그 이익을 그 주주들이나 이제 출자자들 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환원 사업을 또 많이 합니다. 아하. 복지 사업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서 금융 역할도 하고 또 환원 사업도 하고 하니까 정말 서민들을 위한 그런 금융기관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조언이라는 것들도 많이 부각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많이 아십니다. 예. 자,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넘어갈 텐데요. 세탁기능사 의무 고용을 포함해서 세탁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탁 관련 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 취지는 어떤 것인지요? 네, 지금 세탁소가 있는데 네. 세탁소도 그 세탁 기능사라는 그 자격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거는 의사라든지 뭐 다른 미용사 이런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네. 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행법에 우리 세탁소는 기능사 자격 제도는 있는데 네. 세탁소를 개설하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예. 자격 제도는 있는데 그 예. 자격 제도와 그 세탁업 개설하는 거와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이 없어도 네네네, 내가 네.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네네네네,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그래서 종전에는 네. 그 자격증이 있어야 세탁소를 열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해서 그걸 규제라고 해서 예. 그걸 없앴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세탁소가 그냥 자격 없이 막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탁업도 일종의 전문직이고 네네. 또 잘못 세탁을 할 경우에 네. 많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사고 많이 납니다. 네네 네. 그 세탁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제도가 없어서 네. 그 소비자 피해도 줄이고 네. 또 너무 세탁소가 많이 생기니까 네. 세탁소 간에 또 이게 이 사업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행 세탁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도 이 자격 제도를 둬서 어느 정도의 그 안전과 네. 진입 그거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예.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예. 그 법안이 지금 제안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바로 이제 네. 규제 그런 그 자격증이 문턱을- 있어야 네. 세탁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딱 한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이 세탁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네네네. 세탁업을 새로이 할 수 네네네네. 있는. 그 이전에 하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있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되시고. 네네. 그럼 중간에 폐업을 했다 다시 하려고 하면 그때는 안 되는 그때는 거군요. 이제 자격증을 받아서 획득해야? 네. 아, 근데 근데 매년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세탁 기능사 취득자 현황도 파악을 해보셨겠습니다. 네, 지금 업을 개설한 분들의 보다는 네.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네. 네, 그렇지만 그 자격증 관계없이 개설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네.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 세탁업에 종사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세탁업 개설한 곳이 더 적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이제 네. 자격증이 있지만 또 네. 다른 거 하는 분들도 다른 거 많고. 하니까. 네, 아하. 네, 네,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아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자격증을 안 안 따죠. 따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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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핵심을 이제 알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나 해도 되는데 네, 아무나 굳이. 이제 손쉽게 네. 하다 보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네, 아니 저만 해도 새로 산 옷을 맡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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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해져서 나온 일이 네, 네,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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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네, 뭐 네. 그런 일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탁소는 예. 이제 전문적인 그런 네. 그 요즘엔 이제 그 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세탁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죠. 그냥 손쉽게 잘못 그냥 쉽게 네. 할 수 있는 걸로 하니까 이제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 세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네. 세탁업 환경은 보다 좀 정리가 되겠군요. 네, 네, 어떤 기대 효과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처럼 네. 이렇게 전문가가 돼서 세탁업을 개설할 수 있게 되니까 네. 좀 아무나 이제 남설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이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가지 개정안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처리 전망은 밝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밝게 네, 잘 되도록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관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서민금융의 중요성과 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세금이 네. 부족하니까 그런 혜택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긴 하긴. 한데 네. 이 법은 이제 서민들과 서민금융기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그대로 혜택을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서 이제 세탁업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자격 없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들 현재 좀 하는 반발을 하시지 않을까요?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분위기 없고 없으니까. 새로 아하.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역시 순조롭겠군요. 그럼. 네. 네. 자, 이제 또 새롭게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을 들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법안은 많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법안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네. 지금 그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그 복지를 할 것이냐, 세금을 더 걷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논쟁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소득이 자꾸 이렇게 빈부 차이가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가 지하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높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지하 경제가 이제 GDP 대비해서 선진국은 15% 이하로 네. 지하 경제가 어느 나라든지 있긴 있는데 네네. 그게 GDP 대비 15% 정도.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한 10%가 더 높게 25% 정도가 지하 경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예, 예. 그건 결국은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네. 사회가 더 불공평하고 그렇죠. 또 안 내기 탈세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15%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 한 10% 정도가 예. 지하 경제가 줄어들면은 세금이 얼마가 늘어나는가 하면은 약 10조에서 20조가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지 지금
재정 수요가 우리가 지금 10조, 20조 정도 모자란다고 지금 하잖아요. 네네.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하는데 지금 10조가 추가로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없어서 지금 계속 세금을 안 걷으니까 예. 지금 이제 적자 공채, 국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하 경제를 좀 10% 정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은 GDP 대비 25% 정도가 이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20%입니다. 아, 그래요? 예, 5%가 낮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1%가 10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세 부담하는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5%가 낮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한 50조 정도를 덜 걷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지하 경제를 1%, 10% 정도 낮추면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1%에서 2% 정도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시에 우리가 5%를 더 늘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1, 2%만 늘려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하 경제를 양성할 수 있는 네. 거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네. 그 실명, 금융 실명, 예. 차명 거래가 지금 허용되고 있어서 네네. 실제 금융 실명제가 실제로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법을 잘 개정해서 지하 네. 경제를 줄여나가는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